올해부터 전부대 장병들이 브런치도 즐길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적 향상이 중요하죠.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2019 군급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군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2019년도 급식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사골곰탕, 새우 등 장병 선호 품목은 늘리고 비선호 품목은 줄였습니다. 지난해 장병 만족도가 높았던 급식 혁신 사업 역시 확대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2019년도 군 급식 방침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 달라지는 군 급식 방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기영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무자관리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기 어머니 장병 급식 및 피복 모니터링단에서 이난희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급식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앞에 그림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식단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과장님, 네. 저게 군대 식단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떤 메뉴 또는 어떤 요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예. 통상 이제 저희가 군급식을 할 때 한식이 한 80% 정도 되고 예. 중식, 양식이 한 20% 정도 되는데 네. 한식 같은 경우는 육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네. 삼계탕도 나오고 닭갈비 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어계류 같은 경우는 새우, 그다음에 튀김용 오징어, 그다음에 꽃게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식 같은 경우는 깐풍기라든지 마파두부라든지 네. 짜장면 등이 나오고 있고,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리아라고 해가지고 햄버거나 아니면 스파게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식, 중식, 양식까지 이렇게 설명 네네. 들어보니까 다양합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요, 박사님.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그림 보시면 지금 너무 요 전에 네. 보여줬던 최근에 식단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세상이 좋아졌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 네. 또 질적 향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군 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그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군의 그 창끝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이런 급식과 피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네.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국방부를 중심으로도 많은 정책 변화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기존의 쌀 위주의 주식 위주의 이런 급식에서 또 장병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품목들을 증가시켜 왔고, 또 매년 또 급식 비용도 또는 네. 일일 급식 비용도 증액해 왔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겠지만 네. 민간 조리원의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네. 또 부대까지 신선하고 또 안전하게 이와 같은 식재료를 옮길 수 있도록 군 급식 유통센터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이러한 것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국방부에서는 매년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도의 변화가 어떤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식별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되는 이러한 네. 커다란 변화의 주력이 됐던 정책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언급해 주신 대로 창끝 전투력 이렇게. 잘 먹이고 네. 잘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질적 변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요즘 군대 급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변화를 직접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감이요?
네. 과거 군 생활했던 남편으로부터 군인급식을 짜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어떤 군인급식은 질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양적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하고 개선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건강이나 균형 잡힌 그 식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젊은 세대들이 입맛을 고려한 그런 다양한 메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장병이 직접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자율 배식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병 한 명이 먹을 수 있게 과일이 세척돼서 한 봉지로 배급이 된다는 그 위생까지 생각하는 그런 군급식이구나라는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네,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장병들의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편식하면 안 되는데 과일까지 또 이렇게 1인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군대 급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대한민국 국군의 군대 급식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현재의 군대 식단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예, 이 질문은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군대 급식의 역사는 194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주식의 6홉, 주식을 기준으로 1인당 6컵에서 8홉, 그러니까 그램으로 표시하면 100g당 180g이 이제 주식으로 제공이 됐고, 그다음에 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조달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해서 이제 급식을 했는데, 1950년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뭐 경제 수준이 $1,000 이하여서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행복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식 기준량이 1인당 뭐 6홉으로 기준량이 이제 설정이 되는 시기였고, 1970년대는 이제 일식 3찬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이제 농협, 수협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계획 생산을 하고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의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었고, 1990년대는 일식 4찬, 지금 이제 일식 4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식 4찬이 이제 정착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조리원들도 이제 고용해서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제 90년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급자 중심의 급식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급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매년 저희가 장병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급식 기준량이라든지 메뉴가 변경되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피드백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결국 장병들의 입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싸울 수 있게 우리가 많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요, 우리 군 급식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대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일단 맛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 빠뜨릴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장병들의 선호, 기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군 급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 또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맛이라든가 영양, 열량, 우리 장병들이 군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제약이라든가 또 우리가 대량 급식을 해야 되는 우리 군의 특성, 또 일부 부대는 또 오지에 또는 격오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는 제한사항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인 급식 방침상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일일 어떤 영양, 열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00kcal로 제한되어 있고, 또 영양 요소별 기준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 급식비가 지금은 약 8,012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다든가 로컬 푸드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의 어떤 이러한 품목들을 사용해야 하는 이러한 일부 제한 사항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들이 어쩌면 군의 급식의 맛이라든가 경제성 측면에서 일부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군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어떤 별도의
우리가 사업이라는 특성을 이렇게 생각해 예.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조화와 또는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급식이 갖는 특성이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게 또 학교가 아니라 군 아니겠습니까? 네. 과장님, 지금 60여 명 장병들이 매일 이렇게 일단 기본 새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엄청난 양의 많은 식재료가 네, 지금 네. 공급이 되고 이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선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병사들의 식탁까지 이런 식재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예산이 그 군 급식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군 급식 예산을 기준으로 그 식재료와 1인당 기준량이 설정됩니다. 1인당 기준량이 설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메뉴를 편성해야 되는데 1인당 기준량은 현재 이제 1.8kg 정도 1.8kg 정도 되고 연으로 계산할 때는 25만 톤 정도의 식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조리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기준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양사들이 메뉴를 편성하게 됩니다.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계절적인 요소 그다음에 훈련 양을 고려해서 이제 메뉴를 편성하게 되면 그 메뉴 편성에 대해서 이제 각급 지구대에 있는 저기 이제 군 관계자나 아니면 군납업체가 참석해서 이 메뉴와 관련된 식자재 조달 가능성, 그다음에 가격의 안정성, 그다음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이제 메뉴를 확정하게 되고 메뉴를 확정하게 되면 이제 그 메뉴를 이제 물자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메뉴별로 식자재 기준량이 제조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인원수만 곱하게 되면 이제 조달량이 확정되는 거고 조달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군납조합에서 육류, 그다음에 뭐 어계류, 그다음에 채소류는 월수금 이렇게 이제 배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경우에는 이제 월 2회 이제 배달이 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리병들이 조리를 해서 이제 급식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맞아야 되고 또 훈련 양도 생각해 봐야 되고 참 다양한 그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급식 메뉴도 정말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군부대 체험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니까요. 아이돌 스타가 훈련 뒤에 삼계탕 먹는 모습, 우리 아까 삼계탕도 보여줬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용 아니고 이제 군대에서 삼계탕이 나오느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삼계탕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급식의 메뉴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선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맛만 좋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장병들이 무조건 좋아한다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기준이랄까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메뉴 선정의 기준은 이제 영양학적으로 균형된 식단이 이제 우선이겠고요. 그 영양학적으로 균형된 식단이라 하더라도 장병들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맛에 대한 영양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메뉴가 선정되는데 또 조리 과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조리에 들어가는 시간들도 계산해서 조리 가능성도 여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메뉴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메뉴는 영양사가 편성하고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신규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원품인 경우 이제 육류나 아니면 채소류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나 수협이 이제 그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걸 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선호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그 다음에 급식 방식이 반영돼서 이제 기준량이 설정되고 기본급식 품목으로 이제 돼서 이제 먹게 되는 거고 아울러서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대 시험이라는 걸 거쳐서 병사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조달 가능성, 가격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들이 반영되면 그 다음에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신규 메뉴를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메뉴도 다양해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군대 급식하면 다른 급식과 달리 예전에 이게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물론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다른 단체와 비교해
비교해 봤을 때 군 급식이 갖는 어떤 한계점도 있을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해 이제 그 급식 예산이 1조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본급식비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1조 2천억, 3천억이 됩니다. 기본급식비는 이제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전년 대비 이제 올해가 8,012원이고 2% 포인트인데 상승한 수준입니다. 사회 단체 급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95%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이제 아직도 저희는 이제 뭐 사회 단체 급식과 비교해서는 이제 좀 모자란 측면이 있고 일단 그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그 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예산이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게 제한된 어떤 그런 예산이라 할지라도 국민들과 또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급식이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들 특히 이제 모니터링 단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개입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일단 뭐 어머니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 급식에 대한 물신들이 좀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고, 불신 해소, 불신 해소 측면에서 이제 직접 이제 급식 부대를 방문해서 급식을 이제 실제로 병사들과 함께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방문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가공식품들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도 확인도 업체도 방문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시기 때문에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군 급식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정책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머니 나와 계시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활동 계기도 궁금해지고요. 직접 이제 활동해서 이렇게 군 급식을 살펴보니까 어땠는지 그리고 활동 전후 군대 급식에 대한 인식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군 생활에 특히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입는 거, 먹는 거가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언론에서 전해 듣는 거는 군급식 비리에다가 뭐 주변에 또 군대 생활하는 분들의 또 질이 안 좋다, 맛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는 너무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직접 맛보자. 그래서 확인하자라는 마음으로 모니터링단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단의 그 제한된 조건에서도 그 자식 같은 장병들의 그 생활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년 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 보면서 굉장히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활동하기 전에 막 시작했을 때에는 대량으로 급식을 하는데 다소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양성도 좀 제한될 수도 있지라고 어떤 군 생활을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 공군, 해군 부대를 방문해서 먹어본 그 급식은요 영양면에서나 또 양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안심하고 군에 보내도 된다. 먹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있다는 걸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머니 굉장히 군 급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시니까 좀 기운 나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대신 모니터링당 운영을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았고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모니터링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군급식은 뭐 지금 제대로 맛있게 제공되고 있다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어머니들의 의견들을 다 저희들이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반영된 것들은 음식을 만들 때 그 재료에 대한 그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성분 표시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푸드 트럭을 통해서 뭐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정책에 반영을 했고, 그 올해도 작년에 이제 제안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영양사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그 영양 성분 표시, 영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이제 표시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모니터링 단 운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래서요 군 급식 앞서도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단체 급식과 다른 특징 그리고 중요성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고요. 지금 결국은 모니터링 단이 있고 또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장병들의 어떤 의견이 이제 군 급식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이 되는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우선은 군 급식과 이런 학교나 민간 단체 급식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식재료의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나 이게 민간 단체 급식의 경우는 우선 영양사가 메뉴를 보고 다양한 식재료를 또 획득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 군 급식의 경우는 영양사가 주어진 식재료를 가지고 메뉴를 편성해야 되는 조금 반대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한이 많은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적인 식재료를 조금 첨가함에 의해서 또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와 같은 부가적인 식재료를 저희들이 조달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제한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올해 2019년부터는 국방부에서 자율구매 부식비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영양사에게 조금 더 식재료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맛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또 성과 분석에 나타났던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환류되는, 즉 피드백되는 이런 과정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머니 장병들의 급식, 피복, 모니터링 단에서도 나와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운영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이분들이 했던 그러한 소중한 지적이나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꼭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에서 매년 이런 급식이나 피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오고 계시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이죠. 지금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금은 지쳐있는 병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는 조금은 실효성 있는 그러한 좋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매우 다행스러운 것은 군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장병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또 개선 분야 같은 것도 식별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우수 상용품, 즉 민간에서 맛이나 또 이와 같은 질이 매우 훌륭한 그러한 품목들을 군의 급식으로 도입하는 이런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병사들의 만족도를 지금보다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어차피 군 그 급식비는 이렇게 선정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에서요. 네, 급식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많은 제안 주셨는데 좀 하고 있는 것도 계실 거고 있어도 좀 더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이제 급식 메뉴나 기준량을 변경시키고 선호를 반영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먹기 전에 식판을 찍고 먹은 후에 찍어서 어떤 메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먹고 남겼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이제 국내에도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시험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부대를 선정 시험 적용해서 얼마나 잔반량이 많이 남고 그 잔반량을 메뉴 편성이나 기준량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확대 적용해서 뭐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병들이 선호하는 기회에 맞는 메뉴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 모니터링단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적하시는 많은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좀 더 맛있고 영양가가 있고 위생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개선 필요하겠죠. 네. 계속해서 우리 군 급식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요, 군 급식의 안정성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한때 AI가 발생하면서 군 식단에 닭을 이용한 메뉴가 등장한다는 유언비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 급식 안정성 어떻게 보장되고 강화되고 있을까요? 네, 과장님. 네. 뭐 AI나 아니면 뭐 돼지 구제가 일어나면 이제 뭐 닭고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제 뭐 유언비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유언비어입니다. 이건요? 네, 유언비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일일 급식량이 60g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한 68g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뭐 AI가 있어서 아니면 구제역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급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준량이 이제 매일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급식이 자주 되는 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 계란이 이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작년에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급식을 중단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해결된 이후에 이제 계란을 이제 급식한 사례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위생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농축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 시에 철저히 검사를 하게 되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 햄이나 소세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품문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 그다음에 군이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저희가 위생 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지 급식이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이제 각 부대에 이제 식재료가 도착해서 이제 장병들이 직접 요리하잖아요. 그 부대 방문해서 장병들이 요리하는 모습도 보셨죠? 네. 그러면 조리와 급식 단계에서 그 위생 관리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치사실도 저희가 그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치사실의 그 조리기구도 아주 깔끔하게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치사병들의 모습도 굉장히 보통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다 보면 음식물이 여기 묻게 되기도 하고 앞치마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없이 깔끔하게 청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조리가 되어 있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는 그 치사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어수선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치사병들이 일사불란하고 그 진지하게 조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평소에 치사병들의 그 조리하는 모습들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가정에서보다 더 청결하고 위생관념이 더 철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역시 이제 그 식재료가 도착해서 조리와 급식 단계의 안정성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지금 치사병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치사실도 아주 위생이 좋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치사병들 따로 관리 교육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 보관하도록 이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구분 보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아울러서 이제 치사기구는 일일에 소독을 해라라고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리할 때는 이제 위생 마스크라고 이렇게 많이들 네네. 보셨죠. 이제 그 위생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네. 식중독이 많이 일어날 경우가 많은데,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이 씻고, 네. 그다음에 물은 끓여서 먹고, 그다음에 음식은 데워서 먹는 겁니다. 예, 익혀서 먹는 건데, 그런 것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매번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추사병들 대상으로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요. 이제 추사병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 철저히 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군 급식에 대한 안정성을 챙겨봤으니까 역시 안정성, 위생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역시 맛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손맛을 지금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민간 조리원들이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 조리원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 조리원이라고 하는 것은 1996년부터 어머니의 손맛을 군 급식에 좀 적용해 보자. 그것을 통해서 맛도 향상을 시키고 네. 또 지역민도 우리가 채용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보겠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을 때는 네. 취사장이 이제 250명 상당 하는 네. 취사장당 한 명씩 우리가 채용을 해왔고요. 올해 1919년부터는 90명의 취사장당 한 명씩을 예. 해서 지금 대략 1982명 정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네. 2020년까지는 네. 50명 취사장당 한 명씩 예. 해갖고 약 2,208명 정도까지 네. 확대할 이런 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조리원 활용은 어머니의 손맛도 느끼게 하지만 지역민의 또 채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결국은 근데 이제 한 가지 민간 조리원들의 또 실력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계속 민간 조리원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2020년까지. 2020년까지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 군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치사병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치사병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치사병을 폐지하고 민간 조리원을 보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사병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국방개혁을 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의 핵심이 전투 중심으로 병력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군급식은 전시에 필요도 하고 전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치사병 제도 폐지는 힘들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육군 경우는 이제 75명당 한 명이 이제 치사병이고 대공군 같은 경우는 50명당 한 명이 50명? 네, 50명당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기존대로 유지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병이 확대돼야 된다는 건 이제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만 이제 국방개혁과 이제 그 방향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전가되기는 힘든 상황인 거고 뭐 그래서 조리병이 지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교육도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휴가도 잘 못 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소요는 민간 조리원 확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현재 이제 민간 조리원이 한 2,000명 정도 고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치사 인원 50명당 한 명씩 정도로 민간 조리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 이제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영양사 역할이 이제 메뉴를 편성하는 거 위생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양대 육군 같은 경우 급양대가 한 14개 정도 있는데 급양대별로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교육기관에도 한 18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군에서는 이제 영양사가 뭐 사단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서는 지사장당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영양사를 많이 채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특성상 전시, 평실 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사병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직접 군부대 방문해서 많은 경험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드셔본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는지 메뉴를 좀 몇 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5기 모니터링단이 그 4개의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던 곳이 수원 공군
10 전투 비행단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비빔밥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나물이 종류가 의외로 되게 많아서 네. 놀랐고요. 또 하나는 나물들이 짜지가 않고 굉장히 간이 섬섬해가지고 네. 그 비벼서 먹을 수 있게끔 나물 자체가 요리가 되어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물을 많게 적게 자기가 본인이 직접 비벼서 먹을 수 있게 자율 배식으로 네. 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3, 4단 그 백골 부대를 갔는데 그때 네. 마침 저희가 중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삼계탕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삼계탕을 먹어봤는데 그 닭고기가 그 삼계탕 전문 식당에서 먹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부드럽고 네. 맛있어서 굉장히 놀래서 진한 국물까지 다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진해 해군 부대에 청해진함에서 먹은 육개장하고 갈비하고 삼치구이였는데요. 네. 네. 그게 삼치구이인지를 몰랐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생선 가시를 뺀 삼치구이라는 거 알고 어머니들 다 경악을 했어요. 네. 어머니들이 저희 모니터링단 어머니들은 경력이 주부 경력도 20년이 넘고 네. 그런 분야에서 또 경력도 있으신 분인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네. 장어라고 생각을 했지 삼치라고는 생각을 네. 못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삼치구이 어떻게 했는지 좀 메뉴 레시피 좀 배워가지고 집에서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오히려 모니터링단 역할을 하시면서 군 어떤 그 레시피를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까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질적 면에서 많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군급식이 이렇게 좋아졌을까라고 이제 놀라실 텐데 아직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과장님 이제 몇 개 이제 달라진 걸 우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질적 측면을 설명했는데 지금 올해요 달라지는 군급식 방침 설명해주시고 메뉴도 훨씬 다양해질 거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이제 급식 방침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병 선택권, 메뉴에 대한 선택권이 네. 이제 확대된다는 게 기본 이제 컨셉이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장병들이 선호하는 음식, 비선호하는 음식을 조사를 해서 네. 선호하는 음식은 늘리고, 근데 비선호하는 음식은 줄이고, 예를 네. 들면 이제 선호하는 음식이 사골곰탕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스파게티는 네. 연 5회에서 6회로 늘리고, 네. 그다음에 뭐 짜장 소스, 그다음에 뭐 카레 소스는 뭐 비선호하기 때문에 줄이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아울러서 진규 품목 같은 경우 병사 선호도를 반영해서 이제 내년에는 뭐 깐쇼새우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어 숙회라든지 네. 계란말이 뭐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 등이 이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장병 스태크 관련 관련해서 공급자 다수 공급자 제도라고 있는데 네. 다수 공급자 제도 선택 계약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장병들이 선호도와 기호도에 맞게 실제 가공식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바꿀 예정입니다. 네. 예. 장병들이 예. 사골곰탕을 좋아하는데 예, 예.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선호도가 높은 편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우 요리도 좋아하는 편이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모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브런치도 제공이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배달 음식, 즉 그러니까 네네. 병사 식당 외에 예, 급식도 예. 가능해지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급식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뭐 병사 식당 외에 뭐 외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푸드트럭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브런치도 있습니다. 브런치는 일단 뭐 18년도 시작이 됐지만 일부 부대만 시작이 됐고 네. 19년에 전 부대 이제 연 2회 이제 브런치를 제공할 네. 예정인데 브런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야간에 훈련을 하고 그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브런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 브런치는 아침과 점심을 함께 이제 뭐 빵식 형태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잔반장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합쳐서 먹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한 끼당 2,700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합쳐서 뭐 5,400원, 5,000원, 500원 규모로 먹기 때문에 이제 맛도 더 나을 것 같고 네. 여러 측면에서 뭐 만족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급식 혁신 사업 중에 이제 저희가 푸드트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먹고 싶은 치킨이나 뭐 네.
피자나 이런 걸 배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연 4회 정도로 네.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달 음식까지 들어갑니다. 네. 푸드트럭은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예정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푸드트럭은 이제 지금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생 점검이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푸드트럭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군 급식 혁신 정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박사님 그런데요, 이제 장병들의 또 선호도를 반영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유의 음식, 뭐 김치라든가 뭐 생선류 이런 게 감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또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거를 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영양에 이게 골고루 좀 그러니까 분산이 돼야 되고 편식하면 안 되는데 영양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너무 좋아하는 것만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김치류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 영양조사를 보면 국민 1인당 하루에 김치 섭취량이 62.5g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한 끼에 한 20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군 급식의 김치 기준량이라고 하는 것이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끼당 50에서 60g 정도 돼요. 한 끼당. 그것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 일반적인 섭취량 대비 3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한 5g 정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 45에서 55g 정도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줄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선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새우는 많이 좋아하는데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떤 그 생선류는 좀 줄이지만 또 선호하는 문어라든가 또 대구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어도 좋아하고요. 비싼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부터 이제 장병 선택권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강화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강화되는 것이고 장병 선택권이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자율선택권 강화가 이제 급식 방침의 가장 큰 기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선택권의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장병 선호도를 반영한 급식 양 조정, 그다음에 급식 메뉴 조정이 있고. 양도 조절하는 게. 양도 예를 들면 뭐 이제 100g씩 하루에 일일 기준 100g이었는데 뭐 일일 기준 뭐 90g, 80g 이렇게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그 계약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저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병들 입맛에 맞지 않는 라면이 들어왔던 경우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18년도는 이제 다수업체 이제 그 다수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가 생산을 하면은 장병들 선호에 따라 이제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제도를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계약 제도라고 있는데 선택 계약 제도는 이제 일단 시식을 해보고 먹어보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제품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골라서 계약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게 이제 작년도는 이제 만두나 소세지나 뭐 그다음에 뭐 생선가스에 이제 한정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돈가스, 뭐 카레, 소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확대될 수 있도록 했고 자율운영 부식비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자율운영 부식비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급되지 않는 식재료를 이제 소량으로 구매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멸치를 할 때, 멸치볶음을 할 때 멸치볶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아몬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떡볶이를 할 때 그냥 떡볶이 안에다가 치즈를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치즈 구매나 아니면 뭐 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식비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권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자율 선택권을 높이게 되면 이제 일단 뭐 많이 먹게 되니까 잔반량이 줄어들고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아울러서 행복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사기도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장병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 먹이고 네네. 또 잘 먹으면 또 사기도 진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신세대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정말 꾸준히 필요한데 아까 떡볶이에 치즈 넣는 거 정말 저희도 좋아하는데 장병들은 오직 좋아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장병들의 군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급식의 맛 그리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이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어떤 게 필요한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높여야 되는 어떤 체감도를 또 높여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좀 장병 급식이 과거에는 먹이기 위주였다면 이제 현재는 식사 개념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장병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양뿐만 아니라 네. 질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먹고 편하면 집 생각을 안 한다는 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급식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민간조리원의 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품평회 같은 이런 지속적인 그런 거에 많은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단이잖아요. 근데 저희 모니터링단은 국군 장병 부모님들의 대표라고 예. 생각을 해서 내 아들이 먹고 입고 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저희의 눈, 코, 기호 소리까지 꼼꼼하게 네. 잘 점검을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국군 장병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앞으로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기 어머니 모니터링단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이렇게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1년은 처음 1년 작년 했을 때는 네. 일단은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깨는데 이게 쓸모없는 그런 선입견이었구나 편견이었구나라고 깨는데 1년을 보내려면은 이제는 2년째 한 번 더 지원해서 예.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제가 개선할 점을 더 꼼꼼하게 찾아서 개선하는 데 1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애써 주시고요. 네.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저는 우선 이 국방부나 각 군을 중심으로 이 군 급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많은 정책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하여 큰 박수를 우선 보내고 네. 싶습니다. 이 병사들의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게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 해결 방안 모색도 그리 또 녹록지 예.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국방부 물자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실무자나 책임자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그런 분야이죠.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 급식 정책도 중장기적인 로드맵 하에 단계적인 추진, 그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도 많은 정책들이 지금 매년 변화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이 어쨌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을 작성하는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무자분들도 현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여력을 갖고 계시지 못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하에 단계적인 추진을 해서 실무자나 또는 책임자분들이 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들이 좀 네.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과의 어떤 협업 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 군 급식의 분야야말로 오늘 모니터링단에서도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군과 민이 함께 작업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네. 어쨌든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니터링단에서 했던 그 운영 체계라든가 또 해주셨던 소중한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 급식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꼭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로는 앞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올렸었는데 농협, 축협, 수협 이와 같은 메이저 큰 유통업체들과의 어떤 관계 또는 이들의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군 급식의 맛과 또는 질의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또 다섯 번째는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뭐 보훈복지단체라든가 이쪽에서 납품하고 있는 가공품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와 같은 보훈복지단체도 실익을 제공할 수가 있고 네. 또 군에서도 조금 더 좋은 업체들이 이와 같은 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사용자의 선택권이 조금 확대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꼭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난희 어머님의 또 의견 그리고 우리 박사님의 의견 하나 또 빠뜨릴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좀 더 보완해라는 의견입니다. 네. 예. 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시지만 또 네.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 어머니 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군대에서 직접 경험한 것, 경험이 많으시죠. 경험한 네. 것들 그다음에 뭐 생산업체 방문한 그 내용들을 뭐 이제 블로그나 SNS에 올리셔가지고 이제 군급식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네. 군급식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오히려 집밥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플랜 하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제 뭐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급식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제 자유 구역이 있듯이 기업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 자유 구역이 있듯이 우리도 일정 구역을 일정 모델을 선정해서 제도도 새로운 제도도 도입해보고 그다음에 환경도 조성해줘서 급식 만족을 높이자라는 그런 이제 모델을 정립을 하고 그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부대를 선정해서 올해 이제 시범을 할 예정이고요. 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토대로 해서 좀 다듬어서 유형별로 뭐 부대를 나눠서 이제 모델을 정립하고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민간인 분들, 군납업체들을 모아서 이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이제 그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맛과 영양과 위생이 골고루 조화된 그런 군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꾸준히 다양한 제도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네.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잘 먹고 잘 적응하고 결국은 잘 싸우는 강군 육성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모니터링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역할해 주시고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 장병 선택권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급식 품목이 더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잘 관리되고 유지돼서 강군 육성에 또 초석이 되기를 또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식비 인상과 메뉴의 다양화 그리고 어머니 모니터링단의 활발한 활동이 새해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